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호스트 박미선입니다. 커리어 특집 아름다운 동행은 오늘도 꿈을 위해 열심히 도전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아름다운 동행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음 게스트분에 대한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 분을 선정해서 상품권 선물해 드리겠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게스트분은요. 미래의 꿈나무들,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곽지연 씨 모시고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이 한국에서는 이제 뭐 공무원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으로 알고도 계시는데요. 온타리오에서는 어떤가요? 온타리오에서도 공무원이고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공립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사립학교는 한국하고 비슷하죠. 예, 1년에 한 번씩 이제 선생님분들께서 계약을 계속 리뉴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요. 네,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년이 몇 학년이세요? 지금 현재는 3학년 가르치고 있고요. 3학년. 네, 네. 아이들과 눈높이를 잘 맞춰야 할 것 같아요. 또 요즘 그 아이들 경우에는 예전보다 좀 자기 주장이 굉장히 좀 뚜렷한 편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친화력을 이렇게 쌓아가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학년에 상관하지 않고 아이들 자체는 아이들 그대로를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9월 학기에 입학을 했을 때, 아이들이 시작을 했을 때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점들, 아니면은 이제 제 소개를 하면서 부모님들하고 연락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학년을 가르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아이들이 또 본인들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일기도 쓰라고 하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장래 희망이 뭐고 이제 관심사가 뭐며 그런 거를 알아가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학생들과의 대화를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 것 같으세요? 네. 그렇군요. 초등 교육 방식이 한국과 캐나다 좀 다른 부분이 느껴지세요? 네, 많이 달라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학교라고 해서 학교 수업 끝나고도 또 수업의 연장으로 이렇게 또 다른 좋아하는 과목들을 또 배울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그 온타리오는 뭐 좀 특별한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온타리오도 동일해요. 온타리오는 방과 후 개념 extracurricular activity라고 해서 점심시간이나 아니면은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뭐 여러 가지 클럽이 있어요. 그럼 그 클럽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 원하는 스포츠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악기 클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또 방과 후 활동할 수 있죠. 네.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재현 씨가 생각하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장점은 아이들이 한참 자라나고 인격 형성을 하고 지식을 많이 알아가는 단계에서 부모님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느 한 아이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의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시는 편이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 직업을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직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해서 매일매일 학교 가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아이들 만나서 오늘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너무 매일 아침에 학교 가는 게 즐거워요. 언제 처음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 대학교 공부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의 꿈은 교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어떤 저 어렸을 때 네네. 꿈은 아나운서가 꿈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한 그런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유학을 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제 언어가 모국어는 한국어고 이제 이국어가 영어기 때문에 좀 그 꿈을 접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 방학 때 이제 부모님 방문하러 갔을 때 이제 아르바이트로 영어도 가르치고 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특별한 계기는 없었어요? 특별한 계기 있었어요. 좀 종교적인 얘기는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항상 제 마음속에 담고 있던 세 가지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자. 이런 세 가지의 이런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됐어요. 교회에서 갔던 수련회를 통해서 되게 큰 변화를,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겪은 일이 있었거든요. 너무 일찍이 그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그 마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힘들게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정말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서 선생님 직업이야말로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원래 좋아하셨어요? 네, 아이들을 원래 좋아했어요. 네. 어린아이들을. 네. 캐나다에 어떻게 처음 오시게 되셨어요? 저는 중학교 1학기 마치고 캐나다에 왔어요. 사실 저희 고모랑 고모부께서 캐나다에 이민을 한 70년대 때 오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되게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한국에서는 입시를 봐야 되잖아요. 입시를 봐야 되고 모든 목표가 이제 대학교 진학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항상 의문점을 갖고 내가 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공부라면 과연 이 공부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공부인지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내가 원하는 과목도 들을 수 있고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와서 항상 외국에 가서 기회가 된다면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 형편이 너무 좋고 이제 부모님의 권위로 유학을 온 게 아니고 제가 쫄랐어요, 부모님한테. 저희 고모랑 고모부도 계시니까 꼭 가고 싶다, 꼭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중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또 외국에 가면 열심히 공부할 거라는 거를 믿어주실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오게 됐어요. 처음에 유학을 오셨을 때 네.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언어도 네. 안 통하지, 뭐 문화도 너무 다르고.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후회했어요, 유학 온 거. 한 1, 2년 정도는 너무 후회했어요. 물론 저는 고모랑 고모부랑 너무 감사하게 너무 잘 있었어요. 진짜 따뜻한 한국밥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너무 편하게 잘 있었는데, 그때 한참 사춘기였고, 한국의 친구들도 다 이렇게 놓고 온 상태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골 쪽에 이렇게 캐나다의 피터보로라는 작은 이제 백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처음에 유학을 가게 돼서 많이 어려웠었어요. 친구들 만드는 것도 어렵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가 ESL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냥 일반 수업을 첫날부터 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처음 1년은. 하지만 또 이제 제가 원했던 공부였고 제가 원했던 유학 생활이었기 때문에 제가 포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물론 가족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겠지만 네. 그래도 본인 스스로 좀 이렇게 부딪히면서 네. 많이 좀 배울 수 있는 과정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책을 직접 만드셨다고 네. 네, 알고 있는데요. 드림이라는 네. 제목에 보시면 이렇게 한글 버전이 있고요. 영어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 읽어봤는데 정말 그 재원 씨의 그 일대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네, 정말 아름다운 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네네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어떻게 힘들었던 일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는지 잠깐 이렇게 동화로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아이들한테 처음 9월 학기에 만나면 이 책을 읽어줘요. 네. 이 책을 읽어주면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요. 네.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은 다른 나라에서 온 선생님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리고 선생님도 되게 어렵게 공부를 하셨지만 그래도 꿈을 갖고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아, 네. 참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좋아해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이 이런 경험을 또 하셨구나. 네. 책을 통해서 또 선생님을 만나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냥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들 넣어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그냥 뭐 큰 건 아니지만 네네. 항상 이제 삶을 살면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항상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액티비티도 해요. 뭐 10년 후에 나의 모습, 20년 후에 나의 모습.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몇 살이 될 거고 나는 뭐를 하고 있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도 같이 하고 그래요. 그럼 아이들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아유, 들으면 들을수록 유익한 책. 네. 한국인 선생님이다 보니까 좀 문화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어떠세요? 한국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문화 민족 국가잖아요, 캐나다가. 그래서 이민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캐나다는. 그래서 그런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그리고 자기 부모님 세대가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가리키는 것도 오히려 제가 한국인이고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도 많이 소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본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제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 이야기를 통해서 네. 또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온타리오에서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교육학과를 졸업을 해야 돼요. 근데 교육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concurrent 프로그램이라고 있고 consecutive 프로그램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교육학과를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수 전공을 다른 학과랑 같이 전공을 하면서 6년 정도의 과정을 이제 밟는 거예요. 그래서 6년이라면 이제 대학과 대학원. 네, 그게 합해진 프로그램이 concurrent 프로그램인데 네, 그거 6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학교는 5년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교 4년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4 semester 4학기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4학기 안에서 실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교육학과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배우고 사이콜로지라고 심리학도 배우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일반 4년제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2년 정도 그 consecutive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그거는 2년 정도 교육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이제 선생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특별히 혹시나 이제 선생님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Ontario College of Teachers라는 OCT 웹사이트에 보시면 How to Become a Teacher라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자세하게 온타리오 안에서 이제 17군데의 대학교 리스트가 있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링크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아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또 한국에서 선생님을 하셨던 분들이 네. 또 여기서도 네, 그거는 이제 간단한 영어 점수 있잖아요. 영어 네네네. 점수. 그러니까 일단은 배출러 오브 에듀케이션 교육학과 과정이 있으시고 그리고 영어가 또 토플이나 IET 점수가 아카데믹으로 IELTS는 7점 이상 정도 되시고 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코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OCT 웹사이트 참고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직업일 수는 있는데 선뜻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꿈을 접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워낙 경쟁이 세다 보니까 흔히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이국어로 공부를 했고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많이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긴 했지만 정말 열정이 있으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않고 남들보다 그렇게 잘나지도 않지만 제가 하고 싶어 했던 목표가 있고 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와서 이렇게 기회가 많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도 혹시 꿈을 접지 마시고 도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이나 또한 지금 대학교 공부하시는 분들도 굳이 또 교육학과 쪽이 아니더라도 저처럼 다른 전공을 하셨더라도 언제든지 이제 대학원 2년 정도 수료하시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